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알고 봤더니만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 나온 굉장히 좀 충격적인 폭로 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폭로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했었던 전 주방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는 대통령 내외를 위한 전문 주방장들이 따로 있죠. 일식, 한식, 양식을 담당하는 주방장들이 따로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모습들도 이분들은 더 많이 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주방장께서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권의 주방장이 됐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 초반에도 마찬가지로 주방장이었는데요.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은 전 대통령이 아니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소망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재미난 폭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폭로를 했는지 그거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강태현 요리사인데요. 청와대에서 주방장이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지금 배경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청와대 주방장은 누구 추천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호텔 주방장 이력서가 다 들어간다는 거죠. 명예직이기도 하지만 채용되면 사택도 나오고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집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피자가 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양식팀장이 쉬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출근해가지고 피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장, 고추장 이런 각종 장류를 관저에서 직접 담가 먹고 채소를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재배해서 먹는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웃긴 생각이긴 한데 평상시 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대통령이 피자를 먹고 싶거나 아니면 치킨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촌치킨을 시켜 먹는 것인가, 도미노 피자를 시켜 먹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방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준다는 거죠, 그렇죠? 휴일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 나 좀 피자 먹고 싶은데 그러면 양식 주방장이 와가지고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장이 됐건 채소류가 됐건 다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 자급자족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섬겼던 대통령이 두 분인데, 한 명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나머지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식사량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메뉴를 선호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골고루 많이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종류도 양도 너무 많다면서 간단하게 5천만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기본찬 위주로 그렇게 준비하게끔 됐고, 가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끓여달라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양사가 짜주는 대로 준비해서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박한 식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첩 위주로 간단하게만 하고 영양사가 그냥 짜주는 대로만 했으면 됐다. 간간히 뭔가 죽을 끓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냥 영양사가 짜주는 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휴일에 나와가지고 피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따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행사가 끝나면 직접 찾아와서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랬다.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라 굳이 인사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맛있었다라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섬기는 동안에는 그렇게까지 유별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휴일날 나와가지고 갑자기 요리하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비공식적인 행사 같은 걸 하면은 대통령이 직접 와가지고 고맙다, 맛있었다, 이런 인사를 할 정도로 인품 또한 훌륭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섬겼던 두 번째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젓갈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부속실장이 원래 대통령이 드시던 곳에 젓갈을 주문해가지고 상에 올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외부 음식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다 보니까 식약처 직원들이 일일이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들여왔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젓갈이나 회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 먹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젓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살았던 곳, 그곳에 있는 젓갈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근데 외부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거나 들여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약처 직원이
직접 하나하나씩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야 대통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음식 자체로 봤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막 그렇게 뭐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다른데 나와요. 뭐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그냥 순탄하게 인터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지금 조리장님의 경력에서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자, 강태현 지금 셰프의 경력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달까지 근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게 지금 연도가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17년도 1월 달까지가 아니라 2018년도 1월 달까지 그렇게 지금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좀 질문이 생기는 게 이거죠. 2018년도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강태훈 셰프는 왜 도대체 청와대 조리장을 관뒀던 것일까요?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다른 정권도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노동자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뭔가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뒤에 서로서로 막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인사하던 날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대통령이 직접 부속실 직원들에게 악수를 건네며 잘 부탁한다라고 인사를 하셨고 우리도 모두 축하드린다라고 잘 모시겠다고 인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직 주방장 5명과 서비스 직원 4명은 모두 12월 30일 이후로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해고 사실을 언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일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서를 갖다가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해고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지금 어디에서도 있었던 것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은 다른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자들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그거를 어떤 정부보다도 강조를 하면서 만들어졌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권인데 정작 청와대 내부는 지금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약직 주방장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사전 얘기도 없이 그냥 당일날 얘기해주고 다 그냥 잘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았으면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맛있게 드셔왔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죠. 쫓기듯 나오느라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커리어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수도 지금 맡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다른 지금 주방장이 됐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인원들이 됐건 하루아침에 직장 생활을 잃은 분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 멘붕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폐다라고 강조해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 알고 봤더니만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뒤통수를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글쎄요, 그 어떤 정부보다도 노동자들의 인권을 강조하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들어보니까 과연 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가지고 진심 어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